안녕하세요. 저의 전 시댁은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집안인데 상경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런지 강력한 남아선호주의 사상과 장남을 하늘처럼 아는 집안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냥했던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 시부모님과 똑같은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며 저를 노예이자 자신의 샌드백 취급하며 맞는 말을 해도 말대꾸를 한다며 소리치기 일쑤였습니다. 결혼하고 반년 만에 시부모와 강제 동거하게 되면서 아침 4시에 기상하는 건 물론 밤 12시 전에는 자본 적도 없을 정도로 부려졌으며, 제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받는 월급과 결혼 전 모아왔던 적금도 모두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이런 생활에 스트레스까지 쌓이다 보니 당연히 몸은 망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걱정해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도움도 안 되는 년이라고 매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남편이 손찌검을 했을 때는 무섭고 화가 났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끊임없이 제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저조차도 나중에는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내가 나쁜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남편도 손 올린 것을 굉장히 반성하고 있구나 라는 합리화까지 됐었습니다. 좀 일찍 도망가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하다하다 바람까지 핀 것을 들켰습니다. 게다가 바람핀 상대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3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아들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딸이 있으면 남편도 분명히 변할 거라는 멍청한 생각만 했었네요. 남편과 바람핀 친구는 원래 남자 버릇 나쁘기로 유명해서 저도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결혼 전에 상냥하고 멋있었던 제 남편을 한번 보고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할 약속까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평소 남편이 그 친구에게는 저랑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라고 말했었는데, 제가 출산을 하자 충격을 받아서 저에게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임신 2개월째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기를 재우기 위해 잠깐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지 거실에서 시댁 가족들끼리 이딴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여자애는 낳아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왜요? 최근에 로리콘 성향의 DVD 같은 것도 잘 팔린다던데? 수영복 같은 거라도 입혀볼까? 그러니? 그런 건 몇 살 정도부터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애가 사용한 팬티 같은 것도 옥션에서 팔아도 되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라는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애를 두고 어떻게 저런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의심할 바 없는 진실이었고, 그 대화를 들은 며칠 후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반드시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시부모도 상간녀가 임신한 아이는 남자아이일 것이라고 기뻐하며 저에게 나가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저는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짐을 싸서 당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울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고 도망치지 않았냐고.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나가자마자 빠르게 시부모님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소송을 준비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상간녀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법정으로 가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정을 하고자 시댁, 아니 그 집 인간들과 만났습니다. 전 남편과 시부모에게 지금까지 저에게 하셨던 폭행, 폭언은 형사고발할 생각인데 위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합의하고 용서해드릴게요 라고 하자, 지금까지 노예이자 샌드백이었던 저의 태도에 욱한 시아버지는 결국 손을 올렸습니다. 아, 이제 끝났네. 경찰 불러주세요. 증인까지 있겠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아버지는 그것만은 참아주거라. 내가 잘못했다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이라서 경찰과 연결되면 굉장히 곤란했는데 저를 때리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 당시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가 그동안 생활비 냈던 것까지 합산해서 위자료 1억과 방금 때린 것을 합의하기 위해 5천만 원,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제 앞에서 임신한 배나 쓰다듬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간녀는 왜 자기까지 위자료를 내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시아버지가 분하다는 듯이 1억 5천이나 뜯어가는 주제에 뭐? 또 5천? 이라며 소리를 치셨는데, 바로 변호사가 1억 5천만 원은 지금까지 의뢰인이 부담했던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고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아직 양육비는 계산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망연자실한 그쪽 가족들에게 양육비는 받지 않는 대신 절대로 제 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건 제 딸을 위해서라도 필요 없으니까요. 같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조정하는 내내 욕설과 괴성을 지르는 시부모에게 변호사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쪽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입까지 꽉 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중요한 아들과 아들일 걸로 추정되는 후계자를 위해 자신들이 은행에서 빚이라도 져서 위자료를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고는 그날의 조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조정 때는 제 친구이자 상간녀의 부모님도 동석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성식적인 사람들이라 자신의 딸의 뱃속의 아이를 위해 5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는 몇 번이고 울면서 사죄를 하더라고요. 시부모와 전 남편은 굉장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욕짓거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후 제 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비롯해 몇 가지 항목으로 가득 차 있는 계약서에 사인한 후에 이혼서에도 사인을 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보란듯이 그곳에서 혼인신고서까지 작성하더라고요. 상간녀의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혼인신고서 작성을 마치고는 이딴 년하고 빨리 인연 끊어서 다행이지 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는 사실 감추고 있던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해야 제 목숨의 끝이 나겠죠? 아, 깜빡할 뻔했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남자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뭐야 또?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이해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불륜녀였죠. 그녀는 갑자기 겁에 질린 치와와처럼 몸을 발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아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자 2명은 A와 B로 칭하겠습니다. A는 불륜녀의 전 남자친구고 B는 그 전 남자친구와 사귀던 당시 불륜녀와 불륜을 저지르던 남자였습니다. A와 불륜녀가 만날 당시 불륜녀가 임신을 했지만 불륜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낙태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강탈한 뒤 떠났다고 했습니다. B와는 A와 사귈 당시 원나잇 했던 사이였는데 B에게도 너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낙태할 것이니 수술비를 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 황당했던 것은 B의 여자친구는 심지어 저와 같이 불륜녀의 친구였던 거죠. B와 제 친구도 이 일을 들켜 지금은 헤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친구들에게 불륜녀의 만행을 말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중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닭살이 돋을 만큼 웃음이 납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결국 그 아기는 이 3명 중에 누구의일까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전남편과 시아버지 모두 발광 직전이었고 당시 임신 4개월에 접어든 불륜녀를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녀의 어머니는 울다 지쳐 쓰러지고 아버지는 불륜녀의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휘말리겠다 싶어 서둘러 돌아가려는데 마침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갔던 시어머니가 돌아가려는 저에게 겨우 너 같은 년이랑 남남이 됐구나? 아가야, 이제 우리 아가가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니까 우리 손자도 드디어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됐구나 라고 말하시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뒤통수로 시아버지의 왜 벌써 제출을 해버린 거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수라장이 된 동사무소를 빠져나가려는데 불륜녀가 자기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저를 째려보며 욕하기에 서연아, 네 결혼 나도 축하해. 폭력의 바람, 낭비벽까지 있어서 생활비나 한 푼도 안 주면서 부인이나 뜯어먹고 사는 새끼랑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잘하는 시부모 걷어가줘서 진짜 고마워. 아, 그리고 두 분도 대를 이어줄 남자의 낳는 기계 가지게 되셔서 기쁘시죠? 지금은 그 뱃속에 아버지 후보가 3명뿐이지만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원래 그런 년이거든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변호사에게 듣기론 가족들이 우르르 변호사 사무실로 몰려가 소란을 떠는 통에 결국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네요. 몇 주 뒤에 친정으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불륜녀는 임신 중절 수술을 했고 이혼까지 했나 보더군요. 그리고 시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손녀 돌려달라고 하는 거 경찰 부른다고 협박해서 겨우 맞고 결국 집 전화까지 바꿨습니다. 전 남편은 한번 찾아와서 이제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했다고 딸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며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보여주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양육비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고
전 남편은 한참 길바닥에서 울다가 맥없이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시댁인간들에게 지친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해 딸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액땜을 세게 해서 그런지 다행히 좋은 직장을 구해서 형편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딸의 크는 것만 봐도 가슴 벅찰 정도로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제가 참 소중하고 예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일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노력하면서 살 계획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